반갑습니다. 네, 2020학년도 전국 영어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의 박세훈입니다. 여러분 총평에 이어가지고 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께서 지금 설명을 딱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서울 암사동에서, 자, 우리가 핵심 키워드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밑줄을 쳐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문제지를 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되게 철저하게 키워드 가져갈 거 다 가져가야겠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치는 거에 똑같이 이렇게 형광펜 치면서 이것만큼은 나중에 또 나와도 내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서울 암사동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되긴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유적지가 되겠고, 밑줄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나오죠. 빗살무늬 토기로 농경이 시작되었다. 전부 다 핵심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사진에 나온 요것이고요. 곡물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 농경이 시작되었다. 혁명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겠고요. 이 토기의 표면에는 마름모 문양, 생선뼈 문양 등이 새겨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이 농경의 시작, 이게 굉장히 큰 키워드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그래서 이제 신석기 내용이다. 신석기의 핵심 키워드들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개 말고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찾아내면 되겠느냐 한번 볼게요. 1번,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말 그대로 철제입니다. 그러니까 철기시대 이유가 되겠고. 2번,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자, 이건 청동기 시대.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을 했다. 이건 구석기. 자, 그 다음 4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거행이 되었다. 자, 이것은 동해의 여러 나라,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동해가 있죠. 그 동해의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자, 그럼 남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갈돌과 갈판 등의, 자, 구석기는 뗀석기, 자, 그리고 신석기는 간석기 등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간석기 정답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가 빗살무늬 토기, 두 번째가 농경, 그리고 세 번째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석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내가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오지 않은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주거, 자, 움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 바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의 직조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뭐 이 정도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쓰지는 않지만 뭐 원시 신앙도 나타났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내용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가봅니다. 밑줄 친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2번 문제에 삼국시대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요거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인 이 왕의 업적에 대해 조사했니? 아마도 이제 그 모둠장인가 봐요. 그 모둠장? 모둠장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조장, 뭐 이런 식으로 저때 많이 말했는데 그런 친구인가 봐요. 자, 그리고 나는 유교윤리 보급을 위해 편찬한 삼강행실도에 대해 조사했어. 정말 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걸 더 와닿게, 유교윤리에 대해서 와닿게 교육을 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림이 곁들여진 그런 윤리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수도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칠정산 핵심 키워드네요. 삼강행실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으로 올릴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사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편찬, 유교윤리서,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 왜냐면 그동안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랐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계속 오차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았다 해서 삼강행실도랑 칠정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바로 이 왕이 생각이 났을까? 사실은 선지를 보면 선지가 너무 이제 오답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이제 여러분 뭐 한국사 시험은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왕에 대해서 요 정도 키워드라면 나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훨씬 더 친숙한 키워드들도 있거든요, 이 왕에 대해서. 자, 내가 힌트를 한번 쌤이 줘볼게요. 이 키워드들 말고 이 왕을 보여주는 키워드들, 정답에 나와 있는 걸 제외한다라면은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의정부 서사제랄지,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를 거쳐서 정책의 어떤 집행과 결정과 집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방 분야에 있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반도 국경의 이제 모습이 이때 완성이 되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외구의 소굴이었던 뭐 대마도를 정벌을 하였다. 대마도 정벌. 그러니까 업적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인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토지에서 나오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치, 국가에서 수치를 한다라고 할 때 비옥도나 그 토지의 비옥도나 아니면 풍흉을 고려하여 6등급 아니면 9등급 나누어서 최대한 합리적인 그런 수치를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법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이제 개편이 또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 뭐 되게 많아요. 뭐 과학기술의 발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뭐 해시계, 물시계, 그다음에 뭐 측량기구인, 그다음에 뭐 치구기 등등 굉장히 많은 업적이 그야말로 있었던, 중흥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냥 전성기를 열어버렸던 그런 군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능 보게 될 거잖아요. 그때 수능 볼 적에도 거의 고정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계실 바로 그분,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강행실 또 7정산부터 뭐 과학 분야, 정치제도, 국방 분야, 그다음 수치제도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 훈민정음의 창제 해서 이게 가장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좀 봐두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자, 당백전이 발행이 되었다. 굉장히 큰 고액 카페가 될 텐데, 이것은 저기 이제 근현대사 쪽으로 가가지고 흥선대원군 때 무엇을 다시 만들 때, 그렇죠,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될 때 발행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임진왜란기에 설치가 되었던 조선의 중앙군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고려 문벌귀족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것 이후에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5번 노비양건법이 시행이 되었다. 굉장히 잘 나오죠. 고려시대의 광종의 개혁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세종대왕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 가봅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 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이제 힌트 가볼게요. 외적들이 바다를 건너왔다. 외적.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외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리킵니까? 그렇지, 일본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전쟁이다. 한국사에서 여러분 뭐 벌써 감 잡으셨을 겁니다. 다음, 이것도 힌트야.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약했대. 의로운 뜻을 품고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의병의 존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군이 캐치하지 못했던 우리 조선의 저력이었던 것이죠. 자, 다음, 이것도 힌트입니다. 이 힌트가 굉장히 많네요.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다. 이때 이제 조는 조선이겠고, 명은 뭘까? 그렇죠, 중국의 명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평양 탈환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전세의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순간이고요. 자, 임금께서 곧 한성으로, 자, 보세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이 몸을 피해 있다라는 것이죠. 수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사건이 나오면 보충을 해줄게요. 자, 백발의 유생은 오늘도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구나. 뭐 해서, 자, 여러분들 충분히 힌트는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자, 임진왜란이죠. 자, 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을 알고 다시 대입을 해보면,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이 침공을 했고 다양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의병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뭐 곽재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곽재우. 자, 그다음에 뭐 조헌, 교과서를 기준으로 뭐 많은 의병들이 있겠지만 가장 교재에 많이 언급되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조헌, 그다음에 고경명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양을 탈환했다. 조명연합군의 결성.
자, 그리고 한성으로 돌아왔다. 자, 그러면 이때 임금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임금 알고 계실 겁니다. 임금이 선조가 되겠고, 한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어디입니까? 피난을 갔던 곳이 의주가 되겠죠. 요렇게. 뭐, 요 정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세종대왕 뭐 어렵게 공부했어도 정답이 훈민정음이 나온 것처럼 지금 임진왜란 뭐 다양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잡고 있지만은 결국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가장 중요하고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5번 함산도 앞바다에서 수군을 지휘하는 이순신. 바로 이 수군의 활약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곡창지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보급로를 끊어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정답 찾았고요. 오답 정리할게요. 1번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는 장보. 시기적으로 이제 바로바로 탈락시켜드리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안중근. 이거 1900년대로 올라가야 돼. 이제 멀리 뒤로 가야겠죠. 을사늑약의 체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국가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공한 의거가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살수에서 적군을 격파하는 을지문덕.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황산벌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는 계백장군. 자, 이것은 백제죠. 그리고 백제 그 멸망의 그 직전의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백제와 이제 신라 나당 연합군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등등. 본 연구회에서는 이 나라의 수도인 금성, 경주, 자, 수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나라의 수도도 굉장히 이제 포인트로 잡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수도가 경주야. 황룡사라는 지금은 이제 터만 남겨져 있지만 아주 거대했던 사찰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힌트를 더 찾아보려고 했더니 전부 다 황룡사 이야기만 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 경주와 황룡사만 가지고 이제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찾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보충을 한번 해드린다고 하면 관련된 인물을 한번 더 소환을 해볼게요.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 종종 나오죠. 문화사에서 언급이 되는데, 자, 관련된 군주는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자, 그리고 이제 황룡사를 통해 본 호국사찰. 그러니까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호국의 의미를 선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신라와 관련된 걸 찾아갈게요. 1번, 팔조법을 제정했다. 고조선이네요. 2번, 골품제를 운영했다. 자, 신라의 지배층 내부에서의 아주 폐쇄적이었던 신분제도 골품제. 성골, 진골이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그 진골과 육두품 사이의 간극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래서 육두품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개혁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개념때 설명을 드리곤 하죠. 자, 2번이 정답이 되었고요. 3번, 과거제가 이제 도입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것, 시행이 된 것을 생각을 하면 고려의 광종. 4번,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조선 초기의 태종이 되겠습니다. 태종. 5번, 성균관을 설치했다. 우리가 성균관 하면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푸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고려 말,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으로 이어진 최고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5번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이게 이번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죠.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근현대사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지 않는데 뭐 얼마든지 나와도 뭐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나왔어요. 근현대사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힌트. 김옥균과 박영효 등 바로 나왔습니다. 핵심,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 바로 나왔고요. 자, 이들을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급진개화파다. 급진개화파.
일본을 모델로 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왕의 거처를 옮기고 관리들을 죽여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했다. 그러니까 진짜 변란이 일어난 거야. 반대파를 많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왕을 신변을 이제 그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네요.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등이 군대를 이끌고 개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도움 요청을 해서 청나라 외세가 개입을 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됐네요. 자,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등은 궁을 빠져나가 숨어 있다가 일본으로 망명했다. 그래서 박영효는 나중에 돌아왔고 김옥균은 중국으로 이동했고 그 중국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뭐 힌트는 김옥균, 박영효 요 정도, 그 다음에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이게 이제 힌트가 되겠네요. 자, 이 사건 뭡니까? 1884년 갑신년,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급진개화파가 근대적인 개혁을 목표로 이제 급진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명 무슨 몇일천하, 3일천하다라고 해서 짧게나마 장악을 했었습니다.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개혁정강이라는 것을 내걸게 됐죠. 개혁정강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을 봤더니 비록 좀 급진적이기도 하고 과격한 형태의 그런 사건이기는 했으나 나름대로 좀 새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 그 다음에 각종 개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청나라에 대한 의존을 버리기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 좀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건이 갑신정변인데, 자, 정답으로는 어떤 게 나올까 우리가 찾아봤더니 이 갑신정변의 그 시작이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이 나왔더라고요. 자, 보시니까 사건의 현장입니다. 근대적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이 이제 딱 설치가 된 걸 기념하는 그 행사에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우정총국 쪽으로 이제 담당자, 이제 이 같은 일파가 바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찾았고 오답을 가르면 1번 서경천도 수도를 옮기는 거지 목표로 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묘청. 2번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남쪽의 왜구를 비롯한 해안, 그다음 북방의 이제 이민족을 대비해서 이제 국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러다가 점점 그 권력이 비대해진 그런 기구가 될 텐데 이건 이제 조선 중후기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중기부터 후기로 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거죠. 자, 4번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했다. 이 갑신정변과 뭐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발생했던 이모군란. 윌슨이 제기한 미국 대통령이지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자, 이것은 1919년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해설사 선생님께서 한 누각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 누각은 홍건적의 침입 당시 안동으로 피난온 가왕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야. 내가 한국사를 좀 공부를 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 말에 이 홍건적 때문에 상당히 고려가 좀 골치가 아팠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홍건적입니다. 이제 원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반란이 되고 이제 붉은 이제 두건이었기 때문에 홍건적을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여기까지 홍건적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왕이었더라?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쌤이 이제 좀 그 밑줄 치는 것을 좀 까다롭게 좀 최대한 치사하게 한다고 이건 안 할게요. 자, 근데 요거가 밑줄이 들어가는 거지. 기철 일파를 숙청했다. 요 정도에서는 이제 들어본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기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거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공녀라고 해가지고 원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부인이 되거나 또는 이제 왕의 부인이 되거나 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원나라의 이제 황제의 총애를 입어서 결국은 태자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됐던 여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기황후죠. 옛날에 드라마도 나오고 했었는데, 자, 이 기황후의 이제 가족이 바로 이 기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기세 등등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원나라 세력과 관련해서 권력을 누렸던 자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일컫냐면 권문세족이라고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기철이 되겠고 뭔가 좀 자주성을 되찾고 나라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라면 이 권문세조 대대적인 숙청이 좀 필요했겠죠. 자, 그 신호가 바로 기철에 대한 숙청이었습니다. 다음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자, 이건 또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누가 몽골이요. 이제 원나라죠. 그들이 이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된 기구가 정동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 기구가 이문소인데 일본 정벌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기구가 남아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서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입니다. 그걸 없앴으니 반원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원 정책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왕은 누구냐? 핵심 키워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고려 말에 마지막 개혁군주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공민왕의 이제 다른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1번부터 가봅시다.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의 아주 핵심 정책. 2번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거 아까 앞에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가 되겠고 3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정답을 했습니다.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개혁군주예요. 개혁군주.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도 문제점을 많이 시정을 하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토지와 백성을 다시 살펴서 올바르게 되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개혁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고 이쯤에서 한 명이 더 생각이 나야겠습니다. 바로 신돈을 등용하였다. 승려 출신 신돈을 등용하여서 이런 개혁을 추진하게 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찾았고요. 자, 4번.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했다.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고종의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나오게 되는 내용이고요. 5번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건 백제의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풀었고요. 7번 갑시다. 짜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입니다. 탐구 주제를 뭘로 잡았을까? 봉기를 일으켰다. 국가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든 거야. 자, 반란이 일어난 거지. 봉기가 시작된 가산, 최후의 저항지 정주성 이것만 보고 푸는 친구는 공부가 매우 디테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수능 보는 선배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야. 그래서 이걸로는 어렵고 그냥 혹시 요 정도까지 간 친구들은 있을까? 요 지역이 평안도 지역인데? 혹시 여기까지 갔어도 매우 이제 사실은 고수인 거죠.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쌤이 좀 이렇게 너무 저희를 이렇게 좀 낮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좀 여러분들이 뭐 볼멘소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 지도가 크게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에게는 이 지도가 크게 의미는 없었을 것 같고 요거죠.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이런 수탈에 저항해서 평안도라고 여기 힌트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일어났다. 요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자, 세도 정치 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순, 헌, 철종까지 거치면서 뭐 안동 김씨랄지 풍양 조씨랄지 이런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 시험이 있기는 한데 의미가 없어. 왜? 그들에게 줄을 잘 서서 뇌물을 바치고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가 횡행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다면 뭐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게 할까?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본전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누릴까? 이런 게 중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아주 더 극심해졌던 거죠. 그것이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난 거야. 토지에서의 전정, 그 다음에 군역에서의 문란, 그 다음에 원래는 어려울 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환곡 그런 것들이 취지가 완전히 이제 퇴색되고 고리대로 변질되었던 환곡의 문란까지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삼정 이정총도 설치해보고 암행어사 출두요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고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게 이 시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홍경래은 아니었습니다. 자, 세도 정치 시기 평안도 지역 홍경래은 아니었고 정답 찾았고 다른 하나가 임술농민 봉기다. 자, 이게 정답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참고로 임술농민 봉기도 문제가 종종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오답 정리 갑니다.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 이거는 고려의 무신정권.
조선 형평사의 창립 목적, 이거는 1920년대 근현대사고요. 백정들의 어떤 그 신분 차별 철폐 운동이 되겠습니다. 4번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이건 1930년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창설을 했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활약,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 5번 13도 창의군의 결성 배경, 이것은 우리 의병, 근현대사의 의병에서 특히 또 정미의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오답 정리 다 해드렸고, 자, 8번 갈게요.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엔 어떤 왕일까? 지금 8번 왔습니다. 자, 밑줄 쳐봅시다. 대가야 토벌을 명하였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는 이 문제가 8번이 아니라 보통은 2번 정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을 받은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대가야의 일을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했다. 대가야가 사라졌네요. 대가야 정복한 거, 이거 핵심 키워드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명을 내려가지고 좋은 가문의 출신 남자로서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화랑이라고 하였다. 화랑도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나오네요. 신라죠. 신라가 되었습니다. 대가야 사라졌고, 그다음에 화랑도가 이제 운영이 되었고, 자, 근데 그걸 했던 왕을 골라라. 이 정도 포스면은 전성기겠다. 그쵸? 자, 바로 전성기의 신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에 진흥왕이 되겠고, 전성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디를 정복하고 있는 것, 어디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하느냐? 4번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우리가 이렇게 찾았고요.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고려의 태조 왕건. 규장각을 설치했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 경국대전 완성했다. 조선의 성종. 그 다음 평양 천도를 단행했다. 자, 같은 삼국시대 안에서 찾자면 장수왕이 되겠네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9번 문제 가겠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신문입니다. 강진에서 청자 선별장이 발굴되었다. 자, 청자. 자, 우리 한국인의 어떤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손에 꼽는 그 예술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국내 최대의 청자 선별장이 발굴되었다. 이걸 보니까 수도인 개경에 보낼 청자들의 선별. 이건 아니야 하면서 다 깼나 봐요. 자, 이 수도가 개경이다. 오늘날의 개성을 가리킨단 말이야. 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등등등이 나왔네요. 여긴 다 등등등으로 처리하셔도 되겠어요. 핵심 청자랑 개경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수도가 개경이며 청자하면 무슨 청자? 고려청자. 공부가 조금 더 된 친구들은 고려의 상감청자까지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고려의 문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무령 왕릉이 축조가 되었다. 무령왕이 백제잖아요. 패스. 농사 직설이 편찬이 되었다. 세종대왕이야. 이게 아까 세종대왕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농사직설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왔네요. 3번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앞문제에서 살짝 그 오답으로 등장했던 정조입니다. 8만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이 불교의 힘으로 국가 최대의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무슨 위기? 그렇지. 몽골의 침공에 대응해서 조판이 되었죠. 정답 4번이고요. 합천 해인사에서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5번이요. 불국사 3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건 신라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 봅니다. 10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이제 총평 때에 말이죠. 눈여겨볼 문제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3학년 돼서 볼 수능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쉬워요. 앞으로도 쉬울 것이고.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그래도 이렇게 높은 문제들은 나오게 마련이죠. 이게 항상 이게 들어가더라. 자, 왜 그러냐 봤더니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기적인 감각을 요하는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부담감이나 좀 나아가면 거부감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 문제 유형에서 오는 압박, 그 다음에 그 시기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고려의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인데 좀 철저하게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감찬 장군의 명령에 따라 귀주대첩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대외 관계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가와 나 사이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이건데, 이거는 시기, 연도 이 감각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잘했냐, 그냥 스토리를 잘 알고 있냐, 고려의 흐름 정도만 알고 있어도 풀립니다. 주제 목차 순서 정도예요. 자, 그래서 고려가 어떤 나라들이랑 이제 줄기차게 이렇게 싸웠느냐. 일단 vs 거란.
자, 그러니까 개념 강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vs 여진. 그 다음에 vs 몽골. 여기에 이제 약간 국가 대 국가 느낌으로 이제 큰 전쟁을 좀 겪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s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골치가 되었다. 국방상 그게 이제 홍건적이랄지 그 다음에 왜구랄지 왜구 문제도 뭐 항상 있어 왔으니까 요렇게 이제 대외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외 충돌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이걸 외우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제 한번 잡아 넣어드린다라고 하면은 10세기에서 뭐 한 11세기 이렇게 잡아서 이제 주요 사건들이 들어가 있고 여진족이 12세기 아주 강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 고려에만 압박을 준 게 아니라 진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돼요. 몽골은 이건 동아시아사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4세기에 이렇게 좀 골치를 우리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라 이름 같은 것도 좀 집어넣어 볼까? 자, 거란족 하면은 요나라, 여진족 하면 금나라.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우리 골복시킬 때쯤은 이제 원나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홍건적에 가담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출신이 나중에 이제 원을 북으로 쫓아내고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바로 명나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명나라가 아까 우리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었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만 제가 이제 오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오답률은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거란과는 1차, 2차, 3차 전쟁이 있다. 1차 전쟁 싸우지 않고 승리했네요. 우리가 얻을 걸 얻었으니까. 서희, 강동, 육주 이런 것들이 있고 2차 때는 우리 피해가 좀 꽤나 컸습니다. 수도를 이렇게 놓고 내려가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양규 등의 활약이 있었다. 결국에는 이제 물러갔고요. 3차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강감찬이 되는 것이죠.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요. 자, 그 다음에 여진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탁 밀어붙였을 때가 있고 결국엔 우리가 조금 압박받으면서 수세에 몰렸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럼 1단계는 우리가 좀 밀어붙였을 때, 자, 윤관의 건의로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딱 개척하기도 했다, 축조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딱 밀어붙였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수세에 몰렸을 때는 결국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자겸 등이 중심이 되었었고요. 뭐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몽골은 여기서 뭐 더 길게 말할 건 아니고 강화도로 옮겨서 끈질기게 항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륙에 있던 우리 하층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굴복했고 꽤나 이제 긴 시간에 그 원 간섭기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가가 여기고, 그렇죠? 여기가 가고, 그 다음에 나가 몽골군에 맞서서 처인성을 지켜내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천대를 받던 하층민들이 있던 곳인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나죠. 아이고, 자, 여기가 나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사에서 얘들아 어떤 사회 문제를 내는 게 어려운 걸 물어보고 막 시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 단순하게 교과서 순서대로 주제가 이 사이에 들어갈 주제는 뭘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 이쪽에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확인해 봅시다. 1번.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윤관 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를 한국사를 그냥 성실히 했으면 다음 주제상이 요거지. 이거 주제 다음 요거고 그 다음이 요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도가 아니에요. 세기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답. 2번 장용영이 설치다. 오늘 정조가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내요. 그쵸? 이거 장용영 정조. 그 다음 3번 봉오동 전투 1920년이네요. 근현대사 국외 무장투쟁 빛나는 성과.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 위화도 회군. 이건 고려 이제 말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성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환점 돌았고요. 10번 문제는 좀 이렇게 눈에 띈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기에 다른 문제보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큐멘터리. 나랏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다. 나라의 빚,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교과서 용어로 바꿔볼까요? 국채. 그럼 답이 나오죠.
자, 그다음 나랏빚을 갚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된 가해 주요 사건을 장면으로 구성했다. 자, 핵심 키워드 더 보니까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럴 돈을 아껴서 우리 빚을 갚아보자 이런 운동 서상돈이 이제 이렇게 주도를 했고 여인들도 나섰다. 그래서 우리 어떤 여성이 이렇게 국가의 사회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그런 운동을 했던 되게 시초적으로 평가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기탁의 구속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제의 방해가 있었으니까. 자, 이게 또 이제 지명으로 힌트를 주면 대구에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 대구에서의 이 서상돈의 주도 해서 이제 이 고택 같은 것이 지금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보고 이게 또 이렇게 배울 것들이 대구에 또 조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됐어.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1907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항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수탈, 경제 주권 상실의 위기 이런 속에서 나타난 운동이다. 1번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로 이미 들어가서 20년대에 나오고요. 2번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원인. 이거는 훨씬 이전이겠지. 이거에 비해서는 고려시대고요. 3번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개항기를 거쳐서 이제 개화를 우리가 한창 추구를 할 때 그런 모습,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총괄하는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0년대예요. 4번 대한매일 공식.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사의 지원을 받았다. 공식입니다. 공식. 대한매일신보 문제가 나오면 국채보상운동이 정답으로 나오고요. 국채보상운동이 이렇게 자료로 나오면 대한매일신보가 적극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러시아의 조령더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자, 이 부분은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는 선지가 되겠다. 자, 이렇게 11번 풀었고요. 12위 갑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1919년 이미 일제강점기네요. 그렇죠? 10수명의 조선인들이 만주에서 조직했대요. 만주에서 조직했고, 자, 핵심 키워드들 나옵니다. 단원들이 나옵니다.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투쟁이었던 거야. 무력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런 뜨거운 가열찬 투쟁, 이걸 의열투쟁이라고 하죠. 나석주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이고요. 자, 이게 모두 이 단체의 소행이다.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두루 아는 사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의 중요한 인물들이 뭐 사망하게 되면서 일본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 실제 이 당시에 많은 무기들이 불발탈이 많아요. 이게 조악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보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불이 안 붙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불이 안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 단원들의 의거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놀랍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고 막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까지 접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단체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알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뭐 나석주, 김상호, 뭐 김익상 뭐 등등이 있겠고, 단장의 이름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더 단박에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나오진 않았네요. 바로 김원봉이 되겠습니다. 뭐 일제 치하 때 가장 뭐 현상금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단체가 될 것이냐? 이 단체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이건 천도교 측 이야기가 되겠고, 2번 진단학보. 이건 역사 이제 학 이야기가 되겠죠. 진단학회겠지. 3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거는 조선어학회. 오산학교와 대선학교를 설립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죠. 신민회. 5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이분에게 이제 이 글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가열차고 좀 통쾌한 느낌이 드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 글을 써주셨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제 풀었고요. 13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연구입니다. 화폐가 하나 나왔어요. 이번 호에서는 상평통보, 밑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등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던 이 시기의 경제활동을 조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상평통보는 여기서 보시면 유통이 잘 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전근대사에서 이렇게 화폐를 찍어냈는데
민간에서까지도 유통이 잘 된 사례는 조선 후기의 상평 통보가 유일합니다. 자, 이 조선 후기의 상평 통보 말고 화폐를 많이 찍어냈던, 다양하게 발행해봤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고려거든요. 뭐 해동통보니 뭐 건원중보니 등등등이야. 근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한다면 상평통보 빼고는 유통이 잘 안 됐으며 그것은 다 고려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놓어도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키워드들로 확인을 해보면 거대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대 상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보부상 많이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짐지고 이렇게 전국 각지 시장을 돌아다니던 보부상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급자족이나 뭐 그런 필수 작물이 아니라 상품, 정말로 기호식품, 뭐 채소 등등 상품 작물 내다 팔기 위한 상업행위를 위한 이런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다 조선 후기에 상업 발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볼 문제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 습관이나 태도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정경사문이라고 하죠.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문화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요즘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가 진짜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가장 유명한 거, 최고 유명한 거 아까 봤잖아요. 뭐 훈민정음, 석굴암, 팔만대장경, 고려청자. 사실 공부 안 했어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는 한국 사람이랑 그런 거라서 문화사는 일단 친숙해. 정치사, 드라마, 영화, 그다음 학교 수업 비중 가장 크고 실제로 교과서에서 비중 가장 크죠. 그다음 재밌죠. 인과관계 스토리로 쭉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사는 괜찮거든. 근데 가장 소홀한 게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 키워드 나열이야. 그럼 바로 경제사예요. 이 경제사가 태도적으로 좀 소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경제사는 여러분들이 뭐 의미를 더 부여해도 좋겠으나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사가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시기별 특징 정도는 키워드를 가져가라. 조선 후기 하면 상평통보, 상품화폐 경제, 그 다음에 사상, 이제 거대 상인들, 상품 작물, 그 다음에 그 모든 경제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중요한 개혁책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대동법. 자, 우리가 이제 바쳐야 됩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물을 바치는 거, 특산물 등을 현물로 바치다 보니까 매우 힘들어요. 과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주들로 하여금 쌀로 내라. 그 다음에 내지는 나중에는 이제 화폐로도 가능케 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더 잘 쓰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받는 측 입장에서도, 관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물, 뭐 각종 물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임무를 띠고 공인이라는 상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조달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이렇게 촉진이 되었다. 그래서 대동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 자, 1번. 우경이 시작되었다. 우리 측 기록에서 이 소를 이용한 밭갈이죠. 이 우경은 신라 지증왕 때 나타났고요. 2번. 회사령이 공포가 되었다. 이건 1910년대 일본의 경제정책이고요. 4번. 전시과 제도의 시행, 고려의 토지 제도. 5번.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경제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갈게요. 가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우표로 보는 한국사입니다. 볼게요. 이것은 헤이그 특사,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100주년 기념 우표이다. 100주년인가 확인해 봤더니 2007년에 발행이 됐으니까 100주년, 그러면 이게 1907년이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거 뭐 못 외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헤이그 특사가 중요한 거죠. 누가 보냅니까? 이 특사를 고종이 보낸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이 조약이 부당하다. 이걸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누가 그 임무를 띄었습니까? 임무를 받고 갔습니까? 이준, 이상설, 이휘종 열사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방해, 국제사회의 무관심 등등으로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인데, 자, 뭐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했습니까? 자, 바로 1905년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고종이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을사늑약의 내용은 뭘까? 크게 이제 단순화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돼요. 없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진 건 뭐냐? 우리의 외교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생긴 건 뭐냐? 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내정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기구가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감부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고, 통감이 이제 이걸 지휘하는데, 이때 이제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아까 우리 안중근 의사 이야기 때 오다브에서 있었잖아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 초대 통감으로 오게 되었죠. 자,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5번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아까 좀 오답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1882년 99인이 차별에 이제 저항하면서 일어났다. 불만을 품고 터뜨렸죠. 2번 집현전이 설치가 되었다. 세종대왕. 집현전도 아까 2번 세종대왕 문제 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안 드렸던 것 같아. 집현전도 들어가네요. 3번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고종 갑오개혁 때에 나오게 됩니다. 2차요. 삼별초가 항전을 전개하였다. 이제 몽골에게 결국에는 이제 고려가 굴복을 해가지고요. 강화도에서 수도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거에 거부하면서 몽골에 대한 항전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 삼별초가 되겠고요. 자, 5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4번 끝났고요. 15번 됩니다. 자, 파이팅!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힌트. 강화도에 쳐들어왔다. 강화도에 쳐들어왔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관문이 돼요. 이 강화도가 인천을 통해서 우리가 가볼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 바로 서울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프랑스군이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용진진, 광성보 등을 모두 불타버렸고 조언을 통해 거둔 쌀은 약탈당했네요. 한성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이름이 되겠습니다. 개념 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문수상성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원수의 정족 산성도 있겠으나 문제에선 언급되지 않았어요. 뭐 충분합니다. 강화도, 프랑스군의 침략, 그 다음에 한성근 장군의 활약까지. 자, 이것은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 자, 이거 1866년 병인년에 있었던 이야기고 프랑스군의 침략이죠. 자, 그럼 이제 관련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잖아요. 자, 바로 그냥 정답이 나오는데 1번 병인박해의 영향을 살펴본다. 같은 애인 거네. 그렇죠? 같은 애인데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 신자를 대대적으로 박해한 사건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프랑스 선교사들도 결국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흥선 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빌미로 사실 천주교의 입장으로 볼 때는 크나큰 시련이죠. 순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프랑스의 어떤 정치적인 다음으로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의 기회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 기회? 조선을 침공할 바로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기가 이걸 빌미로 삼아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고 뭐 하나 보충해 준다고 하면 이때 이제 프랑스군이 물러나가긴 했죠. 물러가긴 했으나 무엇을 약탈합니까? 우리의 정말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었던 외교장각을 약탈하는 진짜 그야말로 그 만행을 보였죠. 그래서 외교장각 약탈까지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강동육주의 획득 과정을 말해본다. 아까 우리가 쌤이 보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네. 고려시대 때의 서희, 그렇죠? 거란족과의 관계, 조선 책략의 유포 결과를 조사한다. 이것은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이제 김홍집이란 사람에 의해서 유포가 되었어요. 요지는 뭐 청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미국과 연결하라거든요. 미국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를 한창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 질서를 고수하고자 했던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4번 인조반정의 발생 배경을 알아본다. 이건 훨씬 더 또 조선시대 이제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광해군이 축출되고 인조가 올라오게 되었죠. 5번 아관파천이 단행된 이유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풀었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오늘은 정읍입니다. 전라북도의 정읍시가 있죠. 지금 황토연 전적지, 황토연도 핵심 키워드. 다음 농민군이 이 운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군, 정읍, 황토현 전부 다 힌트. 관군과 싸워서 이겼대요. 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불러보면서 농민군이 꿈꾸었던 세상. 자, 그것을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압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 운동을 이끌었던 가장 상징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녹두장군 전봉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이네요. 특히 그 정읍 쪽에 우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타막 이 내용으로부터 이 동학농민운동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다음 전봉준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관군과의 전투, 뭐 황토현, 뭐 황룡촌 그러다가 결국엔 전주까지 들어갔던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1번.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전주를 들어갔고 그 전주에 들어간 이후에 전주 화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각지의 일종의 자치기구로서 집강소가 설치되었고 그들의 개혁을 추구를 해 나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천리장성 축조는요 2번이 나와요. 고구려, 뭐 연개도문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고려, 거란족의 침공을 막아내고 나서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상관은 없죠. 3번 나당 전쟁이 발발하였다.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고요. 이때 당나라를 이제 한반도에서 어쨌든 물러나가게 함으로써 신라가 통일이 완수되었죠. 4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훨씬 더 이전에 1876년에 이미 체결이 되었고요. 동학농민운동은 가보년 1894년이 되겠습니다. 5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조선의 숙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도 지역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풀었고요. 17번 갑니다.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갈게요. 경성으로 가는 기차 안은 고종의 장례. 이거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이 고종 임금이 돌아가셨네요. 자, 그래서 상경하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야. 미후나 고후나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어냈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도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보기 위해서. 경성에 도착해서 듣게 된 소식에 따르면 탑골공원, 자, 우리 서울 종로에 가면 볼 수가 있죠. 탑골공원 지금도 들어가 볼 수가 있죠. 비둘기도 굉장히 많고. 자, 경성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독립만세, 이것도 힌트. 자, 민족대표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손병희 등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이라는 요리집에서 그들끼리 이제 독립만세를 하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거의 여기선 마무리가 됐던 거고, 탑골공원에 있던 뭐 학생들과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쫙 확산이 됐던 운동이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919년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3.1 운동의 결과 두 가지가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근데 하나는 정답이요.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대한민국. 자,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쓸게요. 임시정부의 임정, 수립. 이게 이제 일종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대단한 역량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 민족이.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결집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바로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없잖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공화정을 추구한 전혀 새로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그런 정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3.1 운동은 가히 혁명적인 의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다른 하나가 정답이 뭐가 되냐면 일본의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너무 이제 강하게 억압적으로 공포스럽게 그것이 아니라 좀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자들을 양성하자라는 기만적인 통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5번 나왔고요. 오답입니다. 정방이 폐지되었다. 고려의 공민왕. 수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네요. 개항기 때 이야기가 되겠고. 3번 초기의 정조가 오늘 메인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답으로 매우 많이 나왔네요. 뭐 규장각, 장용영, 초기의 문신제도 정조의 내용이 되겠고요. 전국의 척화비가 세워졌다. 흥선대원군이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 풀었고요. 18번 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내가 근래의 정세를 묻자 그가 요즘은 일제가 여전히 이제 일제시대고 학도병, 징병,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거죠.
징용, 노동터, 뭐 이제 광산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젊은 여성까지 위안부가 생각이 납니다.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가장 이제 전쟁을 이제 많이 치르고 있을 시기, 바로 30년대 후반으로부터 40년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때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균형법은 영조, 군국 기무처, 요거는 갑오개혁 때 추진 기구고요. 조선 태영령 1910년대 국가총동원법 요거네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져가는 거죠. 수탈적 성격을 띠고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고려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게요.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아이돌 같아, 쌤이. 자, 자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다. 누구와 타협하지 않습니까? 일본이죠. 사회주의자들의 민족 협동 전선. 그러니까 둘이 사실은 좀 잘 섞이지 않는 좀 대립하는 그런 진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우리의 어떤 공동의 목표,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협동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단체가 안동지회가 발급한 회비납부 영수증이다. 이상제, 뭐 교과서에 잘 나오고, 그다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쌤은 이제 개념 강의 때 비타민으로 줄여서 많이 말을 합니다. 기회주의 일체 부인, 뭐 정치 경제적 각성, 뭐 단결, 뭐 이런 것들을 강령으로 했었죠. 바로 이 단체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단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가 아니에요. 신민회가 아닙니다.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가 공식처럼 정답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1929년에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 3.1운동 이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신간회가 결국에는 와해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오답 1번 독립문을 건립했다. 독립협회.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고려 무신정권 최충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게 신민회입니다. 이게 신민회야. 5번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운영을 하였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각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요. 독립유공자 기념관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인물로 이렇게 수징허 이렇게 해서 이제 애족장을 뭐 수여를 받았다 나왔는데, 쌤이 실제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죠.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한국 광복군 이 단원들을 안전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이후에도 뭐 독립운동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협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작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좀 녹록치 않은 생활을 했더라고요. 어려운 삶을 좀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정말 최근입니다. 2020년에 100세를 넘기시고 돌아가셨던 실존 인물이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징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창설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고요. 왜 중요하냐면 많은 군 부대들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정식,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정규군으로 나왔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940년 한국 광복군 말씀을 드렸습니다. 써드려야지. 충칭에서 창설이 되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이때 이 왜 충칭이냐? 이때 임시정부가 여기 충칭으로 이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충칭에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총사령관이 지청천에게 포상장을 받았다. 자, 한국 광복군입니다. 가볼게요. 1번 대마도를 정벌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건 세종 때 이야기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윤관.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세종대왕.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만약에 오답이 있다면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1920년 청산리 대첩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어떤 그 부대의 연합군이 되겠죠. 5번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OSS와 연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 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생각보다 일찍 패망을 해가지고 이것을 실현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광복군 문제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총평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네요. 이제 2학년에서의 시험이 끝났고 이제 여러분이
고3이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고, 이제 고3 올라갈 때,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하면 한국사는 그냥 바로 잡아놓고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마침 이렇게 이제 또 따끈따끈하게 개념 강의가 오픈이 될 것이고,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이것보다 뭐 100배 쉽게 더 컴팩트하게 바로바로 끝내드릴 수 있으니까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